예, 김영배입니다. 오늘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 관련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병대 상병이 7월 19일 안타깝게 실종이 되고 그 이후에 사망이 확정이 된 이후에 7월 21일 날 본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포항에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다짐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보니까 아까 이제 차관이 뭐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수사단장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은데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월 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면서 장관이 이 법리적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먼저 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차관도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유가족이 8월 3일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건 인계서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기록의 목록 그리고 7월 28일 날 유가족 설명회 당시에 했던 설명 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를 했다고 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종섭 장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그리고 수사단장 이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윗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유력한 지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간에 소통했던 메일이나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수사단장은 안보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해병대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 대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3분 초과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했던 주체 그리고 그 시각 그리고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 이런 거를 정리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지금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배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출해 주실 거죠? 뭐 저희가 법적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해서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병철 간사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예,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네, 의원님. 이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게 7월 30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첩 보류 지시를 7월 31일 날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검토 지시를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할 때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여서 이첩을 보류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한 거는 모르겠고요. 사실관계를 모르다니. 거짓말이잖아요. 사실관계를 차관이 확인하는 조금 전에 과정에서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잠깐만. 과정에서 정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정정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차관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이첩 보류를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네,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는 법무관리관이 장관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장관이 받아들여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잖아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되려면요, 의원님 말씀이 한쪽에서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말이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다 국방부에서 확인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를 먼저 얘기를 하셨죠? 정정해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사안을 국방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사단장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겁니다. 장관 보고하고 나니까 안보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더라. 못 보내, 그거는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다시 연락이 와서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 네, 그 부분 그래서 아까 알고 차관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에 답변할 때 안보실로 그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 맞죠? 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따라서 장관께서 30일 날 최초 보고를 받고 나서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그 중간에 딱 하나 어떤 사실이 추가되냐? 안보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추가돼요. 즉 이걸 우리가 볼 때 안보실에서 장관에게 이거를 이첩 보류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 지시를 해놓고 그거를 꿰맞추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 구실을 찾으려고 법적으로 꿰맞추려고 이렇게 추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개입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태효 지금 차장 수석이죠. 그리고 이종섭 그 당시에 대령 그리고 이 임성근 1사단장이 안보실에 MB 때 같이 근무했다. 비서관은 실은 달라도 국방부에 다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저도 청와대 있어봤잖아요.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 잘 압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1사단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관계 순서를 물어봤는데 아까 차관이 왜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느냐. 이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의혹이 제기되니까 다시 이걸 뒤집은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차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지 의원님 않은 게 아실 어떻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시간상으로 어떻게 예.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해 보세요. 시간상으로요. 그러니까 안보실에다가 몇 시에 그 자료를 보냈죠? 제가 그 시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장관님 말씀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안보실에서 해병대 혹은 국방부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최초로 전화 온 게 몇 시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통화 기록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뭐 가능한 거는 가능한 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거에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법무관리관님. 네, 하나 물어봅시다. 그 법무관리관이 그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 혐의 내용 등을 빼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관련 기록만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그런 지시 형태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니 제 지시라고 물어. 그러니까 군사보건법상 알려줬습니다. 자 봐요. 저게 지시라고. 공무원들이 자, 그걸 자, 정리하십시오. 그게 장관의 지시로 법무관리관이 법적 조언을 하고 법적 해석을 하는데 장관이 지시로 그거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수사 개입이 되니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맞는 군사법법상의 취지를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 그 말이죠. 부당한 지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군사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보라고 하면 제가 그걸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하세요. 권한 없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직권이 참 아니에요. 김영배 의원.
뭐 김영배 의원님 청와대 계셨어요? 청와대 무슨 직급으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청와대와 지금의 용산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단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난 김영배 의원 청와대 계신 줄 몰랐네. 구청장만 하신 줄 알고. 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지난번 법사위 때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잠깐 확인하고 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수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제가 보는 대로 추미애 장관 당시 구성된 팀이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이 표에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월 3일 날 취임하고요. 윤석열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되는 거는 20년 3월 27일입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2번 발동하는데 그때가 20년 7월 2일 그리고 20년 10월 19일입니다. 즉 제가 질의했던 윤석열 장모의 불구속 기소권 왜 제가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건은 3월 달이고 윤석열 총장이 다른 건으로 추미애 장관과 여기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이제 이 배제 된 것이 별도의 건이에요. 근데 즉 장관께서 거짓말한 셈인데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거짓말한 거죠? 아닙니다. 자, 20 시간 좀 위원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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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날 저 내용의 가족 수사에는 이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첫째로.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 27일 날 그 기소 당시에도 이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 보고에서 회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회피 지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배제돼 있었던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회피라는 거는 보고 라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거죠. 배제가 회피했으니까. 누가 배제를 시켰습니까? 본인 스스로요? 그러니까 본인 그거는 보고- 이제 보고 본인이 받지 하시는 않았죠. 말씀이고 그리고 2020년 10월 19일에 장관께서 또 말이 달라지지 아니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2020년 그러니까 10월 19일에 있었던 거기 지난번에 사건에도 제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이거 아닙니까? 최은순 씨의 그 당시에 혐의가 3개였다. 하나, 2013년 사채업자한테 위조 잔고 증명서 16억 5천만 원 빌린 사건에 두 번째 성남 도촌동 땅과 관련돼서 세 번째 그걸 반환 소송하면서 법원에 증거 자료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건만 3건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 법원에 낸 것만 불구속 기소가 된 거거든요. 1번, 2번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이 건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죄로 공범은 이미 기소가 돼서 구속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은순 씨는 이거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사기죄로도. 사기죄로 하면은 이게 특경법상 이게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나오니까 이걸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던 그 3월달 시점은 강제로 거기서 이제 배제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 질의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총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고요. 거기에 법에 따라서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럼 수사가 재판과- 예,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 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기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번, 2번 아까 제가 물어본 2013년 사채업자와 저는 그렇게 도촌동 일반 사건에 땅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의원님은 다 보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 일반 하나하나에 사건으로 대해서 기소된 하는 게 사건이잖아요. 아니라 예.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수사를 필요한 경우 지시하는 것.
필요하다면 감찰을 지시하는 것.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의 핵심인 겁니다. 필요하다면 2020년에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지하고도 그걸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뭘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수사가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이 최은순 씨가 장모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척 중에서도 당시의 장모가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당시는 네. 아니죠. 근데 지금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국회의원이 대한 지적하는 게 법률적 맞아야 견해를 합리적 답변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파악해보고 합리적으로 답변해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예.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위원님.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첫째 그 시기는 일단 지휘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다면 그건 민주당 정부에서의 법무장관이 있었던 때고 그때 없었다 하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실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발이 되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장관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잠깐만요. 민정수석실을 제가 없앨 때 제가 그때도 장관님한테도 그 대정부 질의할 때도 물어봤고 아니 이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법무부의 업무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거하고 친인척 관리한 거는 무슨 자, 상관입니까? 그러면 이 사건 그러면 장관께서 수사할 의지가 없다, 뜻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하고 있지 않은 아까 데다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받은 수사가 그 불공정하거나 지휘 잘못했으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장관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장관이 위원님이 사건에 얘기한 거 대해서 말고 말 제가 다른 빙빙 정보가 돌리지 없어요. 말고요. 안 돌리고 의원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견이 뭐가 필요하다. 아니 모든 그거 것에서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세요, 따라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국민들이 물어봅니다. 최은수 씨가 특혜를 받아서 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김영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장관이 책임 있게 의견이시고요. 답하십시오. 김영배 의원의 의견이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2020년 사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휘도 저희도 아니었고 당시에 총장이 회피된 사안이었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눈 밖에 나가서 총장이 공격받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유죄났으니까 지금 다시 해라? 아니 그때 왜 안 하셨어요? 필요했으면? 민주당 정권 왜 안 했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할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김영배 의원님. 그렇게 질문이 이상한 거고요. 질문이 뭘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다 할 여기가 있느냐? 뭘 하란 말이에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질문이 이상한 겁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